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오늘 수능 출제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수준별 시험의 구체적인 방향이 확정이 되는데요. 우선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는 그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이 유지가 되고요. 영어는 통합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는 영어는요, 영어 1과 영어 2 과목에서 쉽게 출제가 되고, 이 듣기 문항수가 5개 줄어들고요. 읽기 평가는 그만큼 늘어나서 듣기와 읽기 평가가 각각 17개와 28개 문항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니까요.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수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입시계의 전설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진학을 위해서 선택해야 할 길이 너무나도 많고 혼란해서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의 문을 두드리시면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입시계의 베토벤으로 불리는 거장이십니다.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 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수능 요강이 확정 발표되었죠. 영어가 이제 쉬워진다고 하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국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수학, 탐구까지 고르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아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입시계의 제갈공명이십니다. 최고의 합격 전략을 짜주실 지략가시죠.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3월이 거의 끝나갑니다. 설마 아직도 계획이나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나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계획만 하지 마시고 지금은 꼭 실천할 때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와 같이 시작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대입 전략과 수능 전방 또 학생부 종합 전형 전략을 주제로 3월 29일 토요일에 열리는데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백준영 기념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꿈꾸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 혹시 꿈은 뭘까요? 제 꿈은 경영 컨설턴트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렇군요. 명확한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인데요. 오늘 분석을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과 분석 오종훈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네. 오종훈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입시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아마 전화한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네. 점이 가장 궁금해서 연락하게 되었나요? 네, 서울대가 기회균형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신 성적이 아주 뛰어나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 같습니다. 이 전형에 대한 저의 지원 가능성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아마 학생이 이제 올해 서울대의 큰 입시 변화 중 하나가 지역균형은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을 3개 2등급으로 강화시켰는데요. 네. 기회균형이라고 해서 농어촌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전형에서는 수능 취업률을 폐지시켰습니다. 근데 이런 전형의 변화가 과연 학생한테 어떤 점이 유리하고 불리할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전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에서 이 부분을 주로 해서 이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학생부와 비교가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학생 이제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2학년 4개 학기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가 1.7등급, 수학 1.2등급, 영어는 이제 올해 1등급에서 1등급이고요. 사회 2등급에서 4개 교과 평균 등급은 1.5등급 받았습니다. 네. 주교과죠. 국어, 수학, 영어에 이제 4개 학기 성적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2학년 때 성적이 더 좋아져서 1등급에 거의 수렴하는 형식을 보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이번 3월 이제 모의평가 결과입니다. 국어 B형이 이제 등급은 2등급 예상되고요. 수학 A형 1등급, 영어 2등급 예상되고요. 사회탐구 생활과윤리 한국사를 봤는데 생유는 3등급, 한국사는 1등급 받아서 평균 1.75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의 작년이죠. 2월 고2 때 12월 모의고사 성적과 올해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이제 표에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다 양호한 성적이고 약간 이제 좀 하락하긴 했어도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를 보면 상당히 화려하게 또 나와 있죠. 2학년 때 2학기 반장도 하고 2학기 부반장. 동아리 활동에서 학생이 이제 꿈꾸는 곳이 이제 희망하는 곳이 경영학과다 보니까 2학년 경제반 동아리 부회장도 맡아 했습니다. 네. 봉사활동도 70여 시간 많이 했고요. 방과후 수업도 상당히 충실하게 이수했습니다. 다음은 교회 활동을 살펴보면요. 산청에서 이제 전통 한의학 엑스포 체험 활동도 했었고, 네, 한양대에서 온라인 모의 면접이 있었는데 거기 캠프 참가했습니다. 경북대에서 주최한 오프 캠퍼스에도 역시 참가했습니다. 네. 다음 수상 내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예, 양성평등을지계 우수상, 과목 우수상도 많죠. 근데 국어과 경시대에도 2등을 했었고요. 교과목 우수상으로 수학, 영어, 과학에서 전체적으로 교과목 쪽으로 우수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2013년 2학년 때죠. 표창장 선행 부문도 받았고요. 군의 수학, 영어, 경시대에서도 각 3등을 받았고요. 뭐 UCG 공모전이라든지 여러 교과 우수상을 많이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학교 내 활동상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 예, 학생이 희망한 대학을 보면요. 1지망은 아까 전화에서 얘기했듯이 네. 서울대 경영학과 기회균형 선발 전형으로 지망하고 있습니다. 2지망은 이제 연대 경영학과 고른기회 특별 전형으로 지망하고 있고요. 3지망은 이제 고대 경영학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기회균형 선발 전형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도전하는 학생인데요. 뭐 수학 100분위뿐만 아니라 교과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교과 두루 이제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한 학생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오종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성적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가 좀 상승되는 추이여서 네. 전교과 평균 1.4등급인데 그것조차도 1학년 때 1.5등급 정도 됐다가 2학년 때 올라가서 네. 1.2등을 받아서 네. 그러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아마 고3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잘만 유지한다고 하면 원하는 대학에 좀 더 합격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은 이제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수능 모의고사 성적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3월 모의고사 성적도 국수영탐이죠. 4개 영역 기준에서는 상위 1.7% 추정이 되어서 2% 이내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국수영 기준에서 좀 더 잘해서 약 상위 1.5% 정도 추정되고 있으니까 네. 보통 이 성적대로 정시에 지원한다고 하면 보통 연대 고대 이제 지원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성적을 이제 지난해 9월, 11월과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작년도 고2 때 본 9월, 12월 모의고사도 대체로 상위 1에서 2% 정도 기준이 돼서 네. 보통 이제 학생들이 보통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이런 지원 자격을 갖는 학생들이면 보통 수능 성적이 조금 낮게 나오는 경우도 네. 있는데 학생 경우로 보면은 수능 성적 상당히 우수하게 모의고사 성적이긴 하지만 네.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교과 활동상을 보면요. 대체로 양호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통 이제 학생인데 지망하는 대학이 뭐 최우수 대학에 또 최고 인기 학과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 좀 부족하면 조금 또 이렇게 또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부족한 면만 언급한다고 하면 사회과학이라든지 경영도서에 대한 심층도서에 대한 독서가 조금 좀 부진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정해진 것만 따져본다고 하면 뭐 기존의 학습을 가지고서 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보통 경영이라는 것이 미래 경영이라 한다면 보통 빅데이터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분석도 하고 또 흔히 요즘 나오는 도덕 경영이 또 중시되는 경향이고요. 또 요즘에 이제 많은 이제 보안 사태 때문에 이런
비밀번호 유출도 많이 나타났듯이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또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의 경우를 이끌 학생들한테는 이런 주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관심도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이 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지역이다,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경영이라는 항목에서도 경영학과에 관해서도 가능하면 지역과 관련해서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이라든지 이 연관이 돼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지금도 사실 잘하고 있는 학생인데 워낙에 최고 학교와 인기 학과를 지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만 조금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학생 일지망 희망대학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서울대 합격 100m 달리기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신 상승 추세, 상대적으로 우수한 모의고사 성적에 힘입어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아쉽다. 1학년 1학기 내신 좀 부족하죠. 성적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올리자 교과 성적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지금 희망대학 기준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85m에서 멈춰섰어요. 네, 우리 학생이 현재 85m 지점에서 멈춰서서 우리 오종훈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인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연세대학교 고른기회 특별전형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전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합격을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이제 성적의 상승 추이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뭐 그래도 상당히 우수한 수험생이죠. 이런 경우면. 네. 근데 이제 앞에서 언급했었지만 서울대 그죠? 최우수 대학이라고 평가를 받고 네. 또 그것도 과도 경영대학 가면 다들 네. 또 가고 싶어하는 학과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상당히 또 합격선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 그러나 우수 학생들이 지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부족한 면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우수 학생들과의 경쟁이다 보니까 어쨌든 1학년 성적도 어차피 들어가는 성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네. 조금 부족하다는 사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 3학년 1학기 때 가서 그 성적 상승추를 그대로 보인다고 하면 네. 그런 약점은 그대로 또 보완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재의 성적이다 보니까 학생의 1학년 때 성적이 좀 부족하다는 면이 고3 1학기 때 성적까지 잘 나왔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되니까 학생 염려를 좀 덜어둬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비교과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어쨌든 경영대에서 또 경영학도로서 가져야 될 자세라든지 미래의 어떤 태도들도 좀 더 우수한 것을 또 원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래의 경영 지도자를 육성하고 또는 가고자 하는 길을 한다면 좀 더 요즘의 또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학생 경우에서는 정말 고3 1학기 때 내신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원하는 과를 꼭 합격하고 싶다고 한다면 적어도 고3 1학기 내신 성적이 1.1에서 1.2등급 정도 이렇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받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좋은 성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모의고사 성적도 서울대가 이제 기회균형에서 수능 체제를 없앴다고 하지만 네. 또 우리가 또 지원할 때 보면은 이제 고대 또 연대도 같이 지원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들 대학들은 또 모의고사 또 수능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수능 모의고사 성적 자체가 자기의 또 우수성을 또 표현해주는 또 방식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통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은 또 1등급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하나 정도도 2등급 이내를 아마 된다고 하면은 아마 그 자체가 이미 또 자기의 성적의 우수성을 보일 수 있는 장치가 되어서 좀 더 합격하는데 좀 더 좋은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1학년 1학기 성적이 좀 아쉽긴 하지만 사실 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지원 가능성은 어떨지 또 유리한 전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이제 서울대 그리고 연대 고대였는데요. 1차적으로 이제 서울대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뭐 1, 2학년이죠. 그러니까 뭐 3, 2학년 따진다고 하면 3분의 2 정도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만 가지고서 뭐 합격 가능성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현재 정도에서는 그래도 60에서 70% 정도의 합격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네.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3학년 1학기 때까지 잘 유지가 되어야지 네. 원하는 대학에 또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대 경우를 또 말씀드리자면요.
연대도 이제 고른기회 특별 전형이 이제 일종의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으로 아마 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는 또 뽑는 인원이 또 약간 적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합격 가능성 60~70% 한다면, 연대 고른기회 전형도 아마 그 정도의 아마 합격 가능성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이제 또 수능 최저가 이제 2개 2등급 정도 요구하는데, 학생이 현재 받는 성적에서는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연대도 역시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대 경우도 이제 희망하고 있었는데, 고대 학교회장 추천 전형에서도 또 2개 또 2등급이 학생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3개 2등급도 충분히 가능하죠. 학생 경우에서는. 또 하나는 이제 현재 학생부 성적 자체도 지원하는 대학 기준에 비쳤을 때 크게 또 이렇게 부족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쭉 살펴봐 주셨는데요. 우선 희망대학에서 이제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도 보았는데, 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전형, 이제 학생부 전형이나 이런 전형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알아봐 주시죠. 예, 그러면 희망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잠깐 화면 보시죠. 서울대 이제 기회균형 선발 전형인데요. 이 부분의 지원 자격 자체가 농어촌 전형하고 보통 기초수급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영대에서 6명을 선발합니다. 서류평가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마 학생이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작년도 경우에 이제 2개 영역 2등급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수능도 기본이 된 상태에서 이 해당 전형에 지원 자격이 되고 또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됐는데요. 올해 이와 같이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졌을 때는 아마 좀 더 학생부 성적은 상당히 좋은데 수능이 약한 학생들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학생이 그런 면을 우려를 해서 저희가 이제 2가지 정도의 한번 선택할 기회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3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이 다 나온 다음에 학교에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 자격을 뽑을 때 학교 대표 2명을 뽑습니다. 그죠? 그 2명을 뽑는데 학생 자신이 1등으로 만약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뽑힌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지역균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2등으로 뽑힌다고 하면 지균 자체가 좀 더 고르게 학생들을 선발하는 차원 때문에 기회균형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 학생이 지원할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우수하게 현재 수능 최저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학생이 모의 수능 성적이 좋다는 것을 어떤 자기소개서라든지 어느 정도 기회가 되는 대로 표현해 준다고 하면 아마 의미 있게 또 아마 평가원들이 좀 좋게 평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전형 볼까요? 연세대 고른기회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 보시는데요. 교영학과입니다. 역시 연대도 뭐 교영학과가 가장 최고 인기학과죠. 그래서 이제 학생의 이제 그 합격 가능성 자체가 뭐 100%라고 볼 수 없지만 한 지금 정도에 가지고 있는 정도에서는 60~70% 볼 수 있고요. 네. 전형 방법은 이제 서류평가 100%입니다. 필요시 인성 면접 정도만 확인하는 것이니까 학생이 냈던 학생부라든지 또 자기소개서가 그 평가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대는 다르게 수능 최저 기준이 있어서 2개 영역 등급합 4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학생 정도의 현재 수능 성적, 모의 성적 정도면 아마 충분히 통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고려대 볼게요. 예, 다음 고대도 볼겠습니다. 고대가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학생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제 문과 2명, 이과 2명으로 이제 추천 전형 자격을 주는데요. 학생 경우는 아마 이 정도의 추천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단계는 이 전형에서는 서류평가 100%로 1단계 선발하는데 그 전형 요소를 보면은 학생부 교과가 80%, 비교과하고 여러 가지 서류 등이 20%를 통해서 모집정원에 3배에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2단계에서는 면접을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 선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전형도 연대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기준이 있어서 2개 영역 평균 2등급 이내를 요구하는데 네. 학생 현재 수능 성적으로 보면은 모의 성적으로 보면 아마 수능 최저도 통과 가능해서 합격 가능성도 약 70~80%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추천 전형도 알려주실까요? 학생이 이제 지금 원하는 전형이 이제 아까 희망하는 전형이었고요. 이 외에도 학생을 보면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지원 자격이 된다고 하면 한번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교영대 모집인원 많죠. 22명을 뽑고요. 선형 방법 비슷합니다. 서류평가 면접 결과를 통해서 선발하고요. 다만 이 전형에 3개 영역 2등급을 요구하는데 학생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능 최저 통과가 가능해서 아마 지원 자격이 돼서 지원한다고 하면 기회균형보다는 이 전형도 아마 지원해 볼 수 있는 전형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연대의 경우도 이제 그 기회균형 고른기회 전형 말고도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그 전형이 있는 건 뭐냐면 학생부 성적이
연대가 올해 이제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 교과 종합이 있는데요. 교과는 완벽하게 교과 성적이 우수해야 될 것 같고요. 종합 전형은 학생부 성적도 우수하지만 이렇게 농어촌 전형에 대한 활동이 조금 열악한 곳에서 있는 학생들한테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전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 전형도 이제 세계영역 등급합 6인을 요구하는데 역시 학생은 수능 취조 통과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전형도 역시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은 충분하게 지원 자격이 되는 전형이라 한다면 연대 경우는 서울대와 다르게 종합 전형도 지원할 수 있고 고른계 전형도 전형할 수 있으니까 네. 두 개를 다 넣어볼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한번 저희가 추천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고대의 경우는요. 네. 다음 화면 볼까요? 네. 고대의 경우는 기회균형, 농어촌 전형 또 지원 자격도 되기 때문에 학생은 역시 그 학기전 추천 전형 이외에서도 이 전형도 한번 넣어봐서 지원해보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천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학생 오늘 상담 들어봤는데 어때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갈피가 잡혔나요, 이제? 네, 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자,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들 잘 참고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대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유지하시고 수능 성적이 양호하므로 전형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과는 경영 관련 독서와 심층적 이해, 지역 내 탐구 활동 등을 통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 전략은 학생부 종합 전형, 특히 농어촌 특별 전형을 고려해 보시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1등급 2개 이상, 그 외에 한 과목 2등급 이내를 목표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서울대 기회균형 선발 특별 전형 1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연세대 고른기회 특별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 기회균 등 특별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성적 향상에 힘써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중간고사가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중간고사 대비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이제 중간고사가 어느덧 1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학년이 바뀌고 처음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긴장도 아마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중간고사는 출제 교사가 여러분의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사가 출제를 하든 가르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강조한 점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를 따로 해두었다면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요. 또 각 학교마다 예년도 문제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도 중간고사 문제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간고사 대비에 좋은 적절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내신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잘 숙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내신은 공부한 시간과 비례해서 성적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지금부터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필요한 마음가짐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 때까지 한 달 동안 어떤 공부를 어떻게 투자하면서 할 것인가 하는 계획표를 좀 작성해야 하고 시험 일주일 전까지는 최소한 시험 범위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가 다 끝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는 취약 단원이나 취약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간고사에 대비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계획표대로 딱딱 들어맞지 못하더라도 계획을 세우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수험생들이 주의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교과서의 핵심 원리를 좀 완벽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매 단원 첫 부분에 학습 목표라는 것이 설정이 돼 있죠. 그 목표와 관련해서 문항을 출제하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핵심 원리를 완벽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취약 단원을 좀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의 이해도를 잘 판단하셔서 익숙한 부분은 조금 덜 하더라도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셋째로는 이제 출제 비중이 높은 기출 문제를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마다 다양한 스타일로 가르치시고 또 유형이 다양하지만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부분, 예년에 출제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 선생님이 출제하시는 패턴이나 방향을 숙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난이도가 높은 주관식 문항 그리고 서술형 문항을 중심으로 해서 배점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그 세부적인 과목별 대비법도 필요할 네. 것 같은데요. 과목별로는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국어 과목을 먼저 살펴보면요. 각종 기출문제에 출제된 지문과 교과서의 지문이 일치되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중복이 된다는 것은 출제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니까 수업 내용과 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학은 어떨까요? 어떻게 대비할까요? 네, 수학은 역시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지만 또 교과서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선생님 경향에 따라서 자유롭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시험 범위를 2번 정도 정독을 하면서 교과서와 유인물 중심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양한 문제 유형을 좀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어의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네, 영어의 경우는 이제 제한된 시험 범위가 분명히 명확하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내다 보면은 교과서의 세부 내용까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큰데 시험 범위의 내용을 학습할 때는 문제가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교과서 본문을 외울 정도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착실하게 계획 세워서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출연해 변화된 2015학년도 대입 준비 방법과 수능 전망,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전략 등을 알려드립니다. 3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펼쳐지는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까지며 참여 신청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TBS와 함께 2015학년도 입시를 발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과 전문의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고3 모의고사도 받고 한 달 정도 지나고 있는데 어때요? 계획한 대로 공부는 잘 되고 있나요? 최근에 부회장 선거 나가서 네. 공부를 많이는 못했어요. 그랬군요. 선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계획을 잘 짜서 또 한 학년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윤신혁 선생님께서 오늘 상담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윤신혁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당선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친구 의사가 꿈인 친구인데 나중에 의사가 되면 선생님들 무료로 진료해 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됐으니까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런 학생들과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저 나름대로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나요? 네.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1학년, 2학년 교과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모두 1등급이죠. 과학 1.3을 평균 1.1로 아주 우수한 성적입니다. 네. 자, 국어, 수학, 영어 주요 교과 1학년, 1학기 때 2학기까지 변화의 추이를 보면요. 전부 일직선으로 와. 모두 1등급인 걸 알 수 네. 있죠. 네, 그럼 모의고사 성적도 보면요. 네, 3월 가채점 결과입니다. 원점수를 바탕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요. 자, 그 국어는 예상 등급이 한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생물은 한 1, 2등급, 과학은 1등급, 평균 1.5등급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작년 11호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11호에 비해서는 다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네. 추세로 보여집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보시면요. 비교과는 일단 2학년 때 교내 활동, 학급 반장을 했고 이제 3학년 때 정교 부회장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축구 동아리 스포츠 클럽 활동을 했고 과학 자율 동아리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학 스터디 그룹도 했고 봉사 활동 한 117시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 활동이 우리 친구가 좀 돋보이는데요. 우리 친구가 외과 의사가 꿈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의과 대학 캠프를 이렇게 3개나 참여했고요. 네. 그다음에 논술 구술 아카데미에서 이수한 학생입니다. 자, 특기사항으로 수상 내역을 보면요. 상당히 많이 있죠. 많네요. 네. 우리 학생의 특기사항을 이제 이 수상 내용을 좀 나눠보면요. 일단 매우 성실한 학생입니다. 모범상이 5번이나 되고요. 교과 우수상이나 성적 향상 뭐 이런 거에 대한 상을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수학, 과학, 올림피아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나 글짓기 대회에서 금상이나 동상 등을 수상한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분야에 있어서는 국제 청소년 수학대회에서 한국 대표로 선발됐던 그런 경력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의 희망 대학은요. 자, 1지망은 네, 성균관대 의예과 성균인재 전형 또는 논술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2지망은 고려대 의예학과 학교장 추천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지망 울산대 의예과 일반 전형, 전체적으로 의예과를 지망하는 학생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 방금 이제 교과와 비교과를 살펴보셨듯이 전형에 두루 걸쳐서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의대 정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참 어려운 관문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 내신은 탁월한 데 비해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은 아까 보셨듯이 다소 좀 하락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는데요. 우선 외과 의사를 희망하는 학생인데 우리 윤신혁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우리 학생 교과는 제가 이제 그 성적을 볼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내신 성적은 평균 한 1.1등급으로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특히 네. 국어, 수학, 영어 보셨듯이 1학년 모두 1등급이고요. 과학도 1학년 2학기 때 한 번 2등급이 나왔고 이후에는 계속 1등급을 유지했던 학생입니다. 자, 일단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학생한테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학생 듣고 계시죠? 네. 네, 3월 모의고사를 보시고 나서 어땠나요?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 사실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네. 부담인데 생각한 것보다는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오히려 어려운 거를 틀렸다기보다는 저는 제 생각에는 이번 시험을 보고 오히려 저의 가능성을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앞으로 네, 어떤 점에서의 가능성을 보셨나요? 오히려 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어려운 문제는 다 맞았는데 네. 간단한 문제들을 실수로 틀리거나 놓치는 네. 경우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제가 딱 지적하고 싶은 부분을 친구도 느낀 것 같은데, 자, 모의고사 성적은 1학년 때 보시면, 2학년 때 성적을 보시면 국영수가 거의 100분이 99에 가까운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3월 모의고사는 우리 학생의 말처럼 우리 학생이 스스로 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이따 보완할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친구가 지금부터 이제 의사가 꿈인 친구니까 내가 지금 벌써 의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의사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근데 이 외과 의사한테 사실 작은 실수, 수술과의 작은 실수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최상위권 학생들, 특히 의외과를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한 문제의 실수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우리 친구가 유의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비교과 활동은 보면 전반적으로 일단 학교생활 성실히 했다는 거 모범성 5번이나 받았죠. 네. 그다음에 학교 축구하고 뭐 점심시간, 저녁시간 축구했으니까 사회성 좋을 거고 인성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반장 활동하고 부회장도 했다니까 리더십 좋습니다. 스터디 그룹하고 교과 세부 능력에 보면 자기 주도성도 충분히 드러나 보입니다. 그다음에 그 의과대학 캠프에 3번 참가한 건 자신의 전공과 진로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있다는 거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이 각종 글짓기 대회 수상도 논술 능력을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최고의 우수한 학생들과 경쟁을 했을 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라고 판단을 해보면
약간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판단도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완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학생부 교과 성적은 3학년 1학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모두 1등급 반드시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과 성적 극대화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으로 사실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그 의대들은요,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성적이 상위 누적으로 해서 0.1% 이내에 들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이 그 정도로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는 그런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고요. 자, 비교과 영역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가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 이 자신의 어떤 인생 설계나 진로 설정에 있을 동기가 초등학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성찰이 좀 부족한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율동아리와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운지에 대한 이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우리 학생이 반드시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실수를 좀 줄이려는 노력이 아무래도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 성균관대학교 의예과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지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성균관대학교 100m 달리기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성적 관리, 또 진로에 대한 관심과 흥미 좋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데요. 이런 3월 모의고사 좀 아쉬웠죠.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불안한데요. 고민이 필요하다. 수능 성적이 어떻게 최고가 될지 고민하면서 멈춰섰습니다. 80m에서 도움을 요청했네요. 네, 우리 학생이 현재 100m 달리기에서 80m 지점에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자, 우선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의예과의 정시 합격 가능성을 먼저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그 내신 관리가 완벽하게 3학년 1까지 되면요,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한 전형이 좀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점수가 수능 최저를 확보하고 수능 점수가 안정적으로 들어선다면 우리 학생이 이런 다른 전형도 충분히 가능한데 네. 일단은요, 우리 학생이 현재 11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수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의예과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네. 일단 성균관대 의예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 배치 점수를 한 560점으로 환산을 하면 11월 모의고사 한 6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는 이 최상위권 학생이라는 점 때문에 6점이지만 상향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하지만 수시에서는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들을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 자, 먼저 성균관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시까지 두루 이렇게 우리 학생이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는데, 수시에서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것처럼 성균인재 전형하고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근데 성균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 100%를 반영하는데, 여기서는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정성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우리 학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다른 전형과 좀 더 많이 극대화해서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이 논술과 관련된 경쟁력이 있다고 스스로 파악을 하면은 이 논술 전형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성대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이 성적이 상위 10개 교과만 반영을 합니다. 전교과에서. 그래서 네. 우리 학생이 유리한 이 교과 성적을 제대로 좀 살리지 못하는 그런 특징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나고는 수능 100%만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보시면 둘 다 수능 최저가 국어, 수학, 영어, 그 과학은 두 개 평균이죠. 3개가 1등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지금 현재 2학년 때 성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3학년 때 실수가 조금만 있으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면서 정시도 함께 준비하는 쪽으로 성대는 방향을 잡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고려대 학교 전형을 살펴보면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 학교장 추천 전형하고 일반 전형이 있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의 서류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70과 면접 30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의 논술 40을 교과 45, 비교과 10%를 반영합니다. 역시 최저 학력 기준이 관건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합이 4 이내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걸 유의해야 되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90이 학생부 10% 반영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충분히 도전할 만한 전형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학생의 세 번째 그런 제3의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울산대 의예과입니다. 일반 전형하고 정시 나군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학생부 교과 60과 논술 40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일단 교과의 장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논술을 어느 정도 준비한다면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고, 역시 관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고 있는 성균관대와 고려대 그리고 울산대 의예과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걸 실천하기 위한 대입 전략 그리고 학습 전략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이번에 이제 의예과를 지원한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생이 정말 의사 되라고 이렇게 좀 도와주는 면도 있는데, 왜냐하면 2017년부터 의대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 한 717명 정도가 늘어서 이제 의예과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학생이 일단 그래 대입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입 전략을 먼저 화면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제가 누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수능 상위 누적 0.1% 이내에 진입을 성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성적이 한 2.0에서 2.5%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정시 지원 합격 가능성이 약간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 0.1%, 간단히 이야기하면 실수를 없애는 방법에 주력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 최상위권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년도보다 늘어난 의예과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회를 살려서 수시 전형에 공격적으로 좀 지원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시 지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학생부 교과 장점을 많이 살리는 게 최대한 유리한 전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시 논술 시험과 면접 시험에 대한 경쟁력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거 역시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만점 학습 전략을 제가 연달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수능에서 직접 만점을 받은 학생들을 한 100여 명은 못 만나봤지만 상당수 만나보려고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조언을 제가 얻어서 최고 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이렇게 3가지, 우리 학생만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 3가지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항상 이 평가원장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출제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만점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과외나 학원 이런 거 안 다녔고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없나를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친구가 국어 영어 영역에 3월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빠지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실수를 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읽기입니다. 왜냐하면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진 제시문에 답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막연하게 답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서 안 되고요. 네.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요, 국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그렇게 국어책에 많은 깨알 같은 메모를 해주시는 건 국어 제재를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읽기 방법을 메모하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만점자들한테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답 노트 만들 때 문제 오류 붙이지 마라. 자기가 직접 손으로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자연계열이니까 그리기 더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정성껏 깊이 생각하면서 만든 오답 노트야말로 자기 최고의 재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수능 만점 학습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사실 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오종훈 선생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를 좀 빨리 푼 다음에 아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학 경우는 보통 20-30분 정도 남겨놓은 정도로 빨리 풀어서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이게 또 질문을 받은 김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학생이 의대를 현재 지망한 상태에서 네. 요번에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특히나 이제 학생이 원래 목표라는 수도권 의대가 또 가톨릭대라든지 또 이제 우리 경희대, 가천대 등 주요 의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뭐 이화여대도 있지만 남자니까 뭐 지원 못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앞에서 말씀했듯이 공격적인 수시 지원이나 한다면 이와 같은 상당히 병상수도 많고 네. 인접 조건도 좋은 가톨릭대, 경희대, 가천대도 한번 이게 지원할 때 좀 참고하는 것도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제가 사실 서울대는 의예과는 힘들 것 같아서 생명과학부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혹시 또 저의 성적에 맞는 또 다른 과는 없을까요? 서울대에서 의예과가 아닌 다른 과는
어떤 데가 지금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학생에게 그 제3지망을 추천한 게 서울대 생명과학부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자격이 된다면 지원행을 추천을 드리는데 작년에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에서 자연계열만 94명이 수시 정시로 이월이 됐습니다. 즉, 이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은 타 대학의 의대와 상관관계가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 의사가 되는 것 말고 생명과학 그 자체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아주 높다면 생명과학이나 아니면 수의학 이런 것도 충분히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 들어봤는데요. 오늘 상담 들어보니까 어때요? 도움 많이 됐나요? 네. 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해야 되는 부분은 발전하고 네.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실수만 훌륭합니다. 좀 줄여서 완벽성을 추구하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 되길 바랄게요.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외과 의사가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 3학년 1학기와 모의고사 성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요. 수시 논술 시험과 면접 시험 경쟁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점수는 수능 상위 누적 0.1% 이내 진입을 목표로 국수형과 모두 1등급, 100분위 99%를 향해서 노력하세요. 추천 전형입니다. 성균관대 의예과 논술 우수 전형, 고려대 의예과 학교장 추천 전형, 서울대 생명과학부 지역균형 선발 전형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명의 학생과 상담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해주신 오종훈 선생님, 윤신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정확한 정보를 더 드리기 위해서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대입 전략, 또 수능 전망과 학생부 종합 전형 전략을 주제로 이번 주 토요일이죠. 3월 29일에 열리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02-311-5441번에서 2번이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른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도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기업 CEO를 꿈꾸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그리고 비행기 조종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